네, 안녕하세요. 거성컴퓨터학원 조석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3년 1월 28일 출제된 인벤터 매뉴팩처링 2급 문제의 도면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작업 같은 경우는 인벤터를 실행한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모델링, 조립, 도면, 프레젠테이션. 도면이 바로 이 부분이죠. CAD와 인벤터 도면 둘 중에 어떤 걸로 새로운 파일을 시작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가 있는데, 시험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냥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템플릿 파일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공용부품이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2급 도면 템플릿 시험용이라는 템플릿 파일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템플릿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이거를 그냥 더블 클릭해서 열면 안 되고, 열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해당하는 템플릿 파일이 있는 위치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여기 프로젝트 파일이 이 이전 시간에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2023-0128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여러분이 따로 경로를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그 프로젝트에 있는 위치가 지정이 됩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프로젝트를 사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용 부품에 템플릿 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템플릿 파일이 실행이 되겠죠. 자, 문제 도면과 똑같은 이제 도면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몇 가지 해줄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시트 1에 대고 우클릭, 시트 편집을 들어가서 현재 이 문제가 용지 크기가 A3로 돼 있죠. A2나 A3 둘 중에 하나로 돼 있을 건데, 해당되는 용지 크기를 설정하고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 관리의 스타일 편집기를 클릭을 해서 시험에선 일부러 일각법을 지정을 해 놓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스타일 표준 편집기에서 한국 HC센터에서 제공하는 이 템플릿이잖아요. 뷰 기본 설정을 클릭하면 이렇게 일각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개하는 도면은 100% 모든 작업이 다 삼각법입니다. 시험에서는, 매뉴팩처링 2급에서는. 그래서 삼각법을 클릭하고 저장,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좀 다시 순서대로 안내를 드리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시험을 기준으로는 그냥 불합격시켜요. 이걸 안 하는 순간. 관리, 스타일 편집기, 그리고 한국 HC 센터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뷰 기본 설정에 삼각법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저장, 마지막에 종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저장, 그리고 종료하시면 마무리가 되고요. 따로 이제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곽선이라던가 이 도면의 외곽선, 전체 외곽선, 그리고 부품란, 품번란, 그리고 질량 입력, 이런 것들을 삽입을 해줄 겁니다. 도면 자원의 검색기 막대, 혹시라도 검색기 막대가 안 보인다면 뷰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보면 검색기가 체크가 꺼져 있으면 검색기 막대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검색기 막대를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도면 자원의 플러스 단추를 눌러서 경계에 플러스, 그러면 기본 경계가 있고 한국 HC 센터가 있는데, 한국 HC 센터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외곽선이 삽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제목 블록에 한국 HC 센터 이 또 더블 클릭해서 수험자명은 여러분들 이름, 그 다음에 수험번호는 뭐 없으니까 1, 2, 3, 4, 5, 고사장명은 거성, 시험 일자는 오늘 날짜 2023년 06월 30일. 오늘이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그 다음에 용지 크기는 A3.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방금 전에 제가 입력한 내용이 적용이 된
제목 블록이 삽입이 됩니다. 자, 품번을 넣을 겁니다. 여기 이제 1 본체 1대2라고 돼 있죠. 축척까지. 여기 스케치된 기호에 보면 질량 입력과 품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ATC 템플릿에. 품번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마우스로 갖다 대면은 나올 건데 모양이 클릭을 하고 품번은 뭐냐 1번 부품명은 뭐냐 본체 도면 축척은 1대2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삽입이 되고 ESC 한번 그 다음에 질량 입력을 할 때에는 기존에 이제 첫 번째 작업이 이 본체 모델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도면 작업을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체를 질량 입력을 하는 방법 앞의 시간에서 설명을 했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노트에 본체의 재질은 알루미늄 6061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작업을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고 나서 도구의 재질에 알루미늄 6061이 지금 되어 있죠. 이게 만약에 저는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안 돼 있다면 여기서 알루미늄 6061의 이 단추를 눌러서 추가를 시킨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다른 재질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목재 단풍나무. 야, 이거 색깔 왜 이러냐. 하지만 자 이상하잖아. 원래는 강철입니다. 강철 여기 있다. 원래는 이런 일반 강철인데 강철이 아니라 일반인데 이제 재질을 눌러서 알루미늄 6061을 클릭을 하고 된 건가? 알루미늄 6061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재질이 적용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검색기 막대의 본체에 우클릭, 아이 프로퍼티스, 물리적 탭, 알루미늄 6061 밀도는 2.710인데 요청된 정확도를 매우 높음 업데이트. 그러면 이렇게 질량이 구해지겠죠. 1.038kg. 그 값을 바로 이 도면의 질량 입력에다가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량 입력을 더블 클릭해서 적당한 위치에 클릭을 하고 질량 입력 1.038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ESC 누르고 그러면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기본적인 외곽선, 부품란, 품번, 질량 입력까지 이제 완성이 되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걸 메인으로 해서 이제 이 전개를 해나갈 거냐인데 지금 작업한 이 본체를 이렇게 도면화 작업을 하는 거죠. 뷰 배치 탭의 기준을 클릭을 해서 아마 프로젝트를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본체가 나올 겁니다. 원래는 이제 프로젝트를 작업하지 않는다면 이 단추를 눌러서 내가 가지고 오고자 하는 부품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본체가 자동으로 선택이 됐고 자, 은선 제거 보이지 않는 선을 표현 안 하겠다. 그리고 음영 처리 음영을 처리를 하겠다. 그 다음에 너무 크죠 지금 실제 도면에 비해서 왜냐하면 이 실제 도면 문제 도면은 축척 1대2이기 때문에 여기서 1대2 그리고 하나 더 화면 표시 옵션에 접하는 모서리를 체크를 하세요. 접하는 모서리를 체크를 해야 못깎기나 못따기나 이런 모서리들이 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올 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 메인 이렇게 위치를 잡고 클릭하고 나면은 이제 이 메인 기준이 돼서 평면도 정면 지금 현재 이게 정면 그 다음에 아래로 가면 저면 우측으로 가면 우측면도 좌측으로 가면 좌측면도 대각으로 가면 남동 남서 북동 북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하죠? 빠밤빰빠밤 이거 망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일단 좌측면도만
네, 이렇게 마우스를 좌측으로 끌어놓고 적당한 위치라고 생각되는 곳에 클릭, 우클릭, 작성을 눌러주시면 여기까지 이제 작업이 되고, 이 부분은 사실 정면도를 한 번 더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준을 눌러서 똑같이 설정이 다 돼 있죠. 안 돼 있구나. 은선 제거, 음영 처리, 접하는 모서리. 접하는 모서리 한번 안 하고 해볼까요? 축척, 은선 제거, 음영 처리 해놓고 적당한 위치에 여기다가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 이건 돼버렸네. 자동으로. 삽입을,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보시면은 모서리, 접하는 모서리가 지금은 체크가 된 거고 이건 체크가 안 된 거예요. 두 개의 차이점이 비교가 되시나요? 네, 하나는 이런 모서리들이 다 표현이 되는 거고 하나는 모서리들이 표현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문제 도면과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이걸 빼먹었다 그러면 이 해당하는 뷰를 클릭을 한번 해서 점선이 나타나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가 그 안에 위치가 된 상태에서 우클릭, 뷰 편집, 뷰를 편집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여기 화면 표시 옵션에 접하는 모서리를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서리가 나타납니다. 자, 할 게 무지하게 많네. 자, 처음 설명드리는 거라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약간 좀 심플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문제 도면을 보니까 지금 단면부 A-A, 즉 여기 보면은 도면 파악이 중요한데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이 선을 그려서 이 위에서 잘라내고 본 게 바로 이거다라고 도면상에 표현을 해주는 거죠. 단면 뷰. 그래서 해당하는 이 정면을 클릭을 한번 하고 여기 단면을 눌러서 위치는 여러분들이 적당한 위치를 잡아야 됩니다. 문제 도면을 잘 보시고 그래서 클릭, 수평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클릭, 마우스를 위로 그래서 우클릭, 계속을 누르면 이렇게 그래서 어느 위치에 이 위쪽에 적당한 위치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삽입이 될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접하는 모서리가 안 돼 있죠. 단면 뷰가 해당하는 이 뷰에다 대고 우클릭, 뷰 편집을 가서 화면 표시 옵션에 접하는 모서리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서리가 보일 거고 단면부 A-A라고 돼 있죠. 이 글자를 아래로 이렇게 끌어서 내린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면은 문자 편집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단면뷰 A 단면뷰 A-A 앞뒤로 쌍따옴표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글자가 바뀝니다. 예. 아니면 따로 여러분이 글자를 넣을 수도 있는데 제공되는 글자를 사용하는 게 더 쉬우니까.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면도를 보니까 이게 지금 부분 단면이죠. 여기 이렇게 구분선이 있으면서 이 부분이 단면이 표현이 된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부분 단면이라고 합니다. 이제 전 단면은 전체를 다 단면하는 거고 부분 단면은 부분을 단면하는 거. 그래서 기계 부품 도면 같은 경우는 내부에 구멍이 있거나 내부가 비어 있을 때 단면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거의 대부분 일반적인 올바른 도면 제도 방법입니다. 그래야 내부가 형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가 지금 비어 있구나, 구멍이구나 이런 거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작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뷰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스케치 작성을 누르는데
스케치 작성을 눌렀을 때 2014 인벤터 한글 버전을 기준으로는 이렇게 십자가가 나와야 돼요. 십자가가 안 나온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스플라인, 그리기의 스플라인으로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그려줍니다. 왼쪽 단추로 이렇게 뭐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감쌀 수 있도록 이렇게 딱 그려주신 다음에 닫아주고 스플라인으로 그렸는데 좀 이상해. 그러면 그 ESC를 한번 누르고 이 원점으로 드래그를 해서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한 번에 잘 그리면 좋지만 좀 못 그려도 괜찮습니다. 편집이 가능하니까 스케치 마무리하고 자, 이 상태에서 해당하는 이 뷰를 한번 클릭을 한 다음에 부분 단면을 해주는 명령이 메모, 브레이크아웃. 예, 꼭 메모하십시오. 체크. 부분 단면 하는 명령이 뭐다? 브레이크아웃이다. 그래서 브레이크아웃을 클릭을 하면은 해당하는 이 면을 어느 지점까지 드러내서 단면으로 표현을 할 거냐. 이 시작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투상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여기를 찍겠습니다. 여기 중간점. 이 중간점을 찍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단면이 표현이 됩니다. 이 원리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본체가 이게 정면이잖아요. 이게 정면. 그런데 이거를 지금 현재 이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정면.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줬잖아요. 그러면 뷰의 단면, 반단면도 요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면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겠죠. 가면 어느 위치냐에 따라 이렇게 단면이 표현되는 게 달라지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정확히 가운데 여기까지 딱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게 우측면도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 가운데 이 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면에서 이 부분을 단면을 칠 때 점을 여기를 찍는 이유가 이쪽에서 지금 보는 게 이건데 딱 이 지점을 기준으로 이 부분을 드러냈을 때가 이제 그 단면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위치까지 드러내서 부분 단면을 표현하냐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원하는 부분 단면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더 해볼까요? 여기에 있어요. 지금 이 구멍. 이 구멍을 단면을 쳐야 되는데 자, 지금 현재 좌측면도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을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위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 약간 이 부분에 대한 단면의 그 위치, 점을 바로 여기에서 어느 지점을 찍어야 될까요? 1번 여기 4분점, 2번 여기 4분점, 3번 여기 4분점, 4번 여기 4분점. 어디를 찍어야 될까요? 1, 2, 3, 4 중에. 네, 1번입니다. 왜?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 좌측면도인데 지금 이 평면도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이 구멍에 바로 이 부분을 찍어야 여기 4분점을 찍어야 이만큼이 드러내지면서 이 구멍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자 해볼게요.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 그래서 스플라인으로 이 부분을 여기죠. 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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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스케치 마무리 한 다음에 해당하는 이 뷰를 선택하고 브레이크 아웃. 그래서 어디를 찍어야 되냐? 바로 여기를 찍어야 됩니다. 여기를. 여기 찍어도 되고 여기 찍어도 되고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클릭 확인을 누르시면 짜잔 이렇게 구멍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삽입을 했는데 여기가 너무 적거나 뭐 넓거나 그래.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브레이크 아웃이 이건데 여기 검색기 막대의 이 플러스 단추를 눌러서 스케치에 대고 우클릭 편집을 누르면 이게 아닌데 이 스케치 선택이 어딨지? 이건가? 아닌데 역시 여기서 또 자 나중에 일단 이렇게 브레이크아웃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세도를 작업을 할게요. 상세도라는 것은 바로 이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정면도 본체에 B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고 이렇게 지시선으로 되어 있어서 B 그리고 여기도 B 그러니까 이 볼트구멍이나 이 볼트구멍이나 서로 똑같다. 왜냐하면 BB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상세도면이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도를 뽑는 이유는 현재 도면의 축척으로 표현을 하기에는 너무 작아서 제대로 표현이 어렵거나 복잡해 보이거나 너무 그럴 때 이제 일부 부분을 확대해서 표현하는 게 상세도입니다. 반대가 이제 축소도고 그래서 자 상세도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그 기능이 상세도 기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상세를 클릭을 한번 한 다음에 마우스가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될 때 자, 여기죠. 여기 클릭 그러면 뷰 식별자가 글자가 뭐냐 지금 B인데 B로 돼 있죠. 대문자로 그리고 1대1인데 1대1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으니까 원형 그리고 절단부 쉐이프가 이렇게 동그랗게 곡선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 곡선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제 거는 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확인 누르고 자 여러분들도 그냥 확인 누르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지금 A라는 글자가 따라다닐 거예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진짜 위치야.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그 원의 크기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문제도면을 잘 보고 문제도면과 비슷한 크기로 그 다음에 글자가 방향이 이쪽에 있으니까 글자를 이쪽이나 이쪽에 놓으면 안 돼요. 이쪽으로 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작업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클릭한 다음에 자 마우스에 이제 이 상세도 영역을 준 부분이 따라와. 그래서 어디에? 여기잖아요. 지금 상세도 표현된 데가 여기에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제 모양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실행 취소. 뭐를 빼먹었냐면 브레이크아웃이라네. 상세를 클릭해서 다시 클릭한 다음에 다 하는데 여기 요거 경계 화면 표시 요게 체크가 돼야 동그랗게 됩니다. 동그랗게 다시 한번 확인 누르고 확인 찍어서 이렇게 클릭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이 돼야 돼요. 아까 그 체크가 되어야 자, 이 글자를 아래로 내린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네, 상세 뷰 B 1대1 가로 닫고 쌍따옴표, 그 다음에 영역을 주고 밑줄을 클릭을 하고, 밑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밑줄, 네, 굵게는 사실 푸른 게 맞는데, 네, 요렇게 아까 그럼 여기도 굵게를 풀어야겠는데, 네, 요런 식으로. 그래서 상세도를 뽑아 주시면 되고요. 하나 더, B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하고 좀 모양이 다르죠. 이 B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해당하는 이 B에다 대고 우클릭, 여기 지시선이 있는데 이 지시선을 클릭, 그래서 이 B의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고 왼쪽 단추를 눌러서 이렇게 천천히 끌어서 도면에 보여지는 위치와 비슷하게 클릭을 딱 해주시면 이렇게 지시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치수가 이제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한 번씩 좀 새로운, 워낙에 기능이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뭐 해나 가셔야겠죠. 이런 기능들이 도면 작업에서. 반대쪽도 해야 되는데, 반대쪽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똑같습니다. 상세를 눌러서 여기 적당한 위치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체크한 다음에, 이거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B 다음에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글자가 C로 되는데 이것도 B로 바꿔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고, 자, 적당한 위치에 찍고 나서 이렇게 B라는 글자를 이쪽에 놓고 클릭한 다음에, 자, 이거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바깥쪽으로 빼시면 돼요. 엥? 진짜요? 네, 맞습니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이 B에다가 다시 한번 우클릭, 지시선 클릭, 그래서 B를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고, 하나를 이렇게 만들고 하나는 그냥 이렇게 형식만 똑같이 하는 거야. 실제로는 여기 있지. 근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PDF 파일을 뽑아야 되는데 그때 알아서 이 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도면 작업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처음에 하실 때는 이것저것 새로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남동능각 투영 두 개, 이게 3D 형태 관측 시점, 이거는 이걸로 할게요. 이 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기준을 클릭해서, 기준이라네, 투영을 클릭해서 이쪽 방향이냐, 이쪽 방향이냐, 이쪽 방향이냐, 이쪽 방향. 지금 현재 도면대로라면 여기겠죠. 이렇게. 그래서 클릭, 우클릭, 작성. 다시 한번 선택, 투영. 이 방향이겠죠. 클릭, 우클릭, 작성. 그래서 이거를, 위치를 여러분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적당한 위치에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기본적인,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렇게 위치를 여러분이 뷰를 선택해서 약간 드래그해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치수를 넣기 전에 중심선을 넣고 이제 치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치수를 넣기 전에 이제 또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이런 중심선을 표현하는 작업인데, 중심선은 형상의 중심이나 중간을 표현하는 선이겠죠. 그래서 어디 있냐, 주석에 보면은 중심선을 표현하는 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름이 뜹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냥 일반적인, 왜 안 떠? 중심선이고, 이거는 2등분 중심선.
그 다음에 이건 중심 표식, 그리고 이건 패턴입니다. 중심 표식 패턴. 이것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등분 중심선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등분 중심선을 클릭해서 선과 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중심선이 표현이 되죠. 그런데 중심선이 여기까지 길게 이어져야 되는데 너무 짧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SC를 한번 누르고 해당하는 중심선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서 이렇게 끌어주시면 왼쪽 단추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이제 중심선이 길게 표현이 되니까 무선은 다 넣으세요. 선과 선 클릭, 여기 볼트구멍에도 지금 다 중심선이 표현이 되어 있죠. 선과 선 클릭, 선과 선 클릭, 한번 눌러 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선과 선 클릭, 선과 선 클릭. 그래서 안 빼먹고 다 이렇게 넣은 다음에 ESC를 누르고 늘려야 될 중심선들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가끔 이제 똑같이 늘려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감점이 되나요? 감점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다면 그냥 이렇게만 넣어도 되긴 하겠지만 네. 정면도 가운데 있는 그 뷰에 중심선을 표현을 했으니까 이제 위쪽으로 가볼게요. 예, 단면뷰 A-A 여기에도 중심선이 표현이 돼야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또 2등분 중심선으로 선과 선 클릭, 선과 선 클릭. 그래서 길게 쭉쭉 늘려주신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이 원에 중심 표시 그리고 이 커다란 목깎이 부분에도 이렇게 중심선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에는 이 중심 표식을 클릭해서 원 클릭하면 이렇게 중심 표식이 표현이 되고 바깥쪽에 있는 이 큰 곡선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중심이 또 자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면뷰 A-A에 대한 중심 표식을 표시할 수가 있고요. 새로운 또 패턴으로의 표현 바로 여기죠. 자 일단 2등분 중심선으로 이 단면부의 구멍과 구멍에 중심선을 표현을 해주고 자 이제 요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할 겁니다. 자 패턴 중심 패턴을 클릭을 해서 원을 일단 먼저 클릭을 하고요. 이 원이나 이 원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큰 원을 클릭, 그 다음에 이 작은 볼트구멍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서 한 이 정도 됐을 때 우클릭, 작성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중심 패턴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좀 부족한데요. 그냥 이렇게 끌어서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중심선은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관통하고 그 다음에 좌측으로 우측으로 충분히 이렇게 빼주시면 중심 패턴을 이용한 중심선과 이 원이 이제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중심선을 그리는 거는 이 부분, 이 뷰, 가장 우측에 있는 뷰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똑같습니다. 그냥 2등분으로 선과 선 클릭, 그리고 선과 선 클릭해서 ESC 누르고 중심선을 길게 끌어주고 길게 끌어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도면에 표현된 중심선은 다 완성이 됩니다.
이제 영상의 막바지 시간이 지금 35분째인데 굉장히 길죠. 원래 도면 작업이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작업입니다. 인벤터 이 자격 시험에서는. 나머지 치수들은 여기 주석에 치수를 클릭을 해서 이제 점이나 선을 클릭하면 되는데, 선과 선을 클릭해서 이렇게 지름 54, 그리고 이렇게 치수 편집 창이 뜨는데 앞쪽에 지름 기호를 넣어야 되니까 방향키로 마우스 포인터를 앞쪽으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이 단추, 기호 삽입 단추를 눌러서 여기에서 지름, 도, 뿔마, 플러스 마이너스 그 밖에 다른 기호들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기호를 치수에 삽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 그리고 지금은 선과 선을 클릭했잖아요. 점과 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또 치수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를 뽑을 때는 너무나 많이 뽑게 되면은 안 좋죠. 이렇게 많이 뽑게 되면은 문제 보여지는 것과 다르니까 처음에 ESC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좀 맞춰주거나 아니면 처음에 아예 좀 위치를 적당히 잡아주시는 게 좋겠죠. 도면은 하여튼 이쁘고 깔끔해야 됩니다. 보기가 좋아야 돼. 예. 그래서 치수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이나 선을 클릭해서 뽑아 나가시면 됩니다. 지름 76, 그 다음에 지름 90이 있구나. 여기 90, 그리고 100. 이런 식으로 치수를 뽑으시면 되고, 17에 5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가 17,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5. 인벤터에서의 이 치수는 그냥 일반적인 이런 선형 치수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각도도 됩니다. 여기 보면 105도라고 되어 있는데 선과 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각도를 뽑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23, 80이란 치수가 있죠. 이 끝을 찍고 여기 부분을 찍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23이라는 값이 안 나올 겁니다. 왜 20이지? 23이 나와야 되는데 80이 나와야 되는데 잠시만요. 위험하다 이거. 잠깐만. (126이) 아닌가? 여기 점, 여기 4분점, 126 맞는데? 자, 이 부분은 지금 목각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포인트를 찍어서 23이라는 치수를 뽑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 해당하는 뷰에 대고 우클릭을 해서 여기 보시면 메뉴 중에 치수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이 치수 검색을 클릭하고 여기서 치수 선택을 누르면 이렇게 여기 이 모델링을 할 때 사용했던 치수들이 주르륵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23이란 치수 있죠. 해당하는 23이란 치수를 클릭,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23이란 치수가 구해지고요. 또 다른 방법은 맞게 모델링을 했다라는 전제 하에 틀렸는데 막 고치시면 안 되겠죠. 그냥 치수를 눌러서 여기 점을 찍고 여기 점을 찍어서 치수선을 클릭해야겠다. 여기 치수선, 여기 이런 점을 이렇게 찍어서 여기서 치수값 숨기기를 클릭하고 값은 얼마냐? 80이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전자가 가능하다면 전자의 방법을 하시고, 후자의 방법은
값이 내가 정확하게 모델링을 했을 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모델링을 엉뚱하게 했는데도 이렇게 치수 값을 고쳐서 넣는 거는 그건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니까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3, 80, 그 다음에 각도 넣으시면 되고, 이 방법을 방금 전에 치수 검색한 방법을 어디에 또 적용을 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 저희 도면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여기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 중심선이 있기 때문에 괜찮겠네요. 네, 끝점을 찍어서 63, 그리고 괄호를 넣어줘야 되니까 앞뒤로 이렇게 직접 기호를 입력해서 넣으셔도 됩니다. 이런 치수 표현은.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해당하는 뷰에 대고 우클릭, 치수 검색을 눌러서 치수 선택, 그럼 여기 80이란 치수를 클릭,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그래서 가로를 위아래로 넣어줘야 되니까 더블 클릭해서 네, 앞뒤로 가로를 넣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치수가 삽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치수들을 다 넣어주세요. 반지름 치수, 여기다 치수를 눌러서 이 곡선에다 갖다 대면 이렇게 곡선이 활성화가 되죠. 그때 클릭을 해서 반지름 8 확인, SR 120은 이 곡선을 클릭한 다음에 앞에다가 S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SR 120, 간격 5니까 선과 선을 클릭해서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확인, 5라는 글자는 좌측으로 좀 빠져야 되니까 네, ESC를 한번 누르고 이 5라는 숫자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서 왼쪽 단추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 5라는 숫자도 빠지겠죠. 치수도 이제 이걸 이용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잘못 건드렸다. 예, 이럴 땐 실행 취소 하시면 됩니다. 예, 맞추려고 했는데 이렇게 맞추려고 했는데 잘 안 맞춰지네. 그냥 놔두겠습니다. 왜 안 맞춰지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지금 작업한 이 도면에 치수들을 쭉쭉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볼트 구멍, 이 치수는 여기도 치수 중심선 넣어야죠. 예, 이렇게 치수로 여기 끝에서 끝까지, 네, 그리고 나서 8 곱하기 M4니까 네, 8 곱하기가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디귿 한자를 눌러서 곱하기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만약에 여유가 없다면 그냥 X자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M, 영어 이렇게 표현되죠. 이렇게. 예,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8 곱하기 M4라고 여러분이 입력을 해서 표현을 해주시고, 나머지 이제 8, 10은 끝에서 여기까지 8, 그 다음에 끝에서 여기까지가 10, 이렇게 볼트에 관련된 치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치수 기능을 이용해서 치수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10, 그 다음에 60, 70, 그리고 92. 네, 이렇게 뽑아주시면 정확히 잘 되겠죠. 정확히 잘 되겠죠? 무슨 말이지? 네. 클릭, 클릭,
9, 4 곱하기 지름 9니까 4, 그 다음에 그냥 X 하셔도 됩니다. 소문자 X 해야겠네요. 그리고 지름 기호 넣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한 칸 띄워줄까? 여기를 띄면 안 되겠구나. 여기를 띄워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ESC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도면과 비슷한,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수들을 쭉쭉쭉 뽑아 주십시오. 자, 네, 원래는 이제 이렇게 다 일일이 하는 거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다 됐죠. 여기 좀 남았구나. 뭐 이왕 넣은 거 여기서 여기까지 지름 54.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지름 치수를 넣을 때는 클릭해서 이렇게 찍고 나서 홈키를 누르시면 바로 그 앞으로 커서가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름 기호를 넣어주시면 좀 더 빠르게 약간 치수를 삽입하실 수가 있어요. 홈, 지름 기호 확인, 이렇게. 다음에 51. 치수를 넣으면서 이제 내가 작업한 개체가 잘 작업이 진행이 됐는지 확인도 되니까 쉽지만 그래도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렇게 작업이 다 됐고요.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글자. 여기 보면 엠보싱 문자 위치라는 이 글자가 있죠. 이거는 이 텍스트를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그냥 별표 같은 경우는 미음 한자를 눌러서 여기 별표 당구장 중요하다는 표시, 엠보싱 문자 위치, 굵게를 풀고 밑줄,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ESC 누르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조금 더 하고 싶다면 이제 중심 중간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글자까지 위치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를 할 거냐? 마지막 작업인데 저장을 한번 하신 다음에 저장. 실제 시험에선 이걸 PDF로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PDF로 내보내기 전에 한번 전반적으로 도면을 검도할 때는 화면에 한 뷰만 이렇게 꽉 채워서 혹시라도 내가 빼먹은 치수나 뭐 중심선 표현이나 그 밖에 다른 표현이 빠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뷰 하나씩 이렇게 보면은 모양이 나옵니다. 내가 어느 부분 혹시 빠졌는지 아니면 잘 됐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신 다음에 남동등각 투영이야 일반적인 거 형상 나오고, 그 다음에 단면부, 단면 뷰 뷰 괜히 건드렸네. 자, 4개, 3개, 그 다음에 상세도까지. 그러면 저장을 이제 했잖아요. 자, PDF 파일로 내보낼 거예요. 마지막 작업입니다. 인벤터 단추를 눌러서 여기 내보내기에 보면은 PDF가 있습니다. 이 PDF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2023-0128 그래도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파일 이름은 인벤터 매뉴팩처링 시험에서는 다반도면이라고 저장하라고 나옵니다. 조건에. 그래서 파일 이름은 다반도면.
그래서 파일 형식은 여기 PDF 파일로 저장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도면 파일이 PDF로 내보내기가 되는데,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제가 바로 내보내기 위한 PDF 파일입니다. 여기 조석인이라고 돼 있죠. 접니다. 실제 문제 도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도면과는 별도로 이렇게 여러분이 작업한 그 도면을 PDF 파일로 인벤터를 통해서 내보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그러니까 이런 도면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던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여러분이 배운 대로 이렇게 천천히 작업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도면 작업에 대한 이번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